안녕하세요. 이천청소를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그간 자녀들을 돌보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당사자인 수험생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국어도 문과와 이과의 통합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또 선택 과목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본원 박수경 선생님을 모시고 국어의 난이도, 또 출제 특징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학년도 수능과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렇게 비교하면서 난이도가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수능 시험을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고요.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도 선택 과목은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모평에 비해서는 독서 문학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된 것은 좀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하나의 출제 경향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올해 문제의 특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독서 시험은 6월, 9월의 어떤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을 포함해서 전부 4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앞쪽에는 독서를, 뒤쪽에는 문학을 17문제씩 깔끔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을 50%대를 유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70%였는데 올해는 50%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독서가 EBS 연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인문과 사회 영역이 연계가 됐고요. 과학기술 지문은 비연계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대시 한 작품, 고전시가 한 작품, 고전수설이 EBS 직접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선택 과목 화법하고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에 따른 어떤 유불리 논란은 적을 것이라 보입니다. 수준이 비슷했고요. 그리고 독서는 전체적으로 인문 지문을 제외하면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진 편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지만 어떤 지문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서 독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EBS 연계율이 50%로 줄었습니다. 비연계 작품이 4작품이 나왔는데요. 다만 비연계 작품의 감상이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나름 평이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국어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지문 배치나 또는 길이, 또 EBS 연계율 뭐 이런 정도가 좀 작년과 다른 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군요. 네. 네. 그러면 가장 관심이 가는 독서 영역, 특히 그 문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인문 지문은 전부 그 독서 이론을 제외한 3지문이 나왔는데요. 지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이 독서 지문이 어려워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문보다는 어떤 문제의 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험 같았습니다. 인문 지문은 EBS 연계 부분이었고요. 가와 나 지문으로 2지문이 이렇게 같이 하나의 지문 속에 가와 나로 나눠져 있었는데 변증법적 체계를 이해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해겔의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에서는 그 해겔의 이론 중에서 미학 이론을 비판하는, 그래서 이 지문은 비판과 추론이 핵심인 지문이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9번 문제 정도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문의 브레턴우즈 효과 체제는 수능 완성에 근본위 체제라고, 이미 근본위제라고 EBS에서 여러분이 아마 연계 학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지문을 변형을 해서 낸 문제고요. 이 지문은 여러분 아마 일문단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일문단 핵심 정보가 포진되어 있었는데 일문단을 간단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1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화의 어떤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판단 능력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환율 변화와 원인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아마 1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고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그 영상 세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직관적인 그림이나 정보가 없으면 상당히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16번 문제를 푸는데 제시문을 보기를 보고 아마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영상 정보가 보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좀 짧아졌지만은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게 이제 독해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군요. 예, 그럼 이제 범위가 넓은 이 문학은 또한 특이문학 이 자체도 참 분석을 마냥 부탁합니다. 네. 현대시는 두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작품은 연계고 한 작품은 비연계였습니다. 그리고 고전수필과 같이 갈래복합으로 6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 볼륨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6월, 9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정운의 탕군가는 EBS 연계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한 작품이 비연계였는데요. 아마 해석이 됐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박태고전은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 준비를 많이 연습하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EBS에 나와 있지만 뭔가 조금 낯설고 공부가 많이 안 됐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봤을 수 있었을 텐데요. 최대한 평가원에서 사설의 문제들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변두리해서 문제를 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소설 윤은길 작품은 비연계 작품인데요. 비연계를 하더라도 인물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학에서는 특이한 유형은 많이 발견되진 않지만 운문에서 19번이나 22번, 특히 문학에서는 심화형 보기가 나왔을 때 그 심화형 보기를 본문의 작품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산문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많은 고전수필이나 고전소설 21번,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시간 소요가 좀 필요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EBS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계율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인 우리 화법과 장문 언어 매체에 대한 그런 문항을 좀 분석을 또 부탁합니다. 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발표와 그 다음에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 그리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화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작문 쪽에서는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의 초고문을 제시한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어찌 보면 화법과 작문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항들이 특이사항 없이 올라왔고요. 다만 앞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할 학생들에게 제 시사점을 준다면 39번이나 40번, 특히 40번,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도 이렇게 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0번, 45번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 형태소 문제가 세트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담화 문제 한 문제, 문장 성분, 한글 맞춤법,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체 쪽에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구매체죠. 그리고 개인 블로그, 그리고 신매체의 스토리보드.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언어와 매체에서는 35번, 36번 지문형 문법 문제가 어찌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지문을 길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어떤 통시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화법과 장문 언어 매체 이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가늠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표준 점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깜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크게 화작문은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특히 고전 문법 쪽에 너무 소홀했던 학생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22학년도 국어의 전반적인 분석을 선생님께서 해 주셨는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천청솔기숙학원 재수 선행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천청솔기숙학원에서는 국어 과목도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반, 상위반, 중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요. 공통 과목 수업 그리고 선택 과목도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상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기본 그리고 이론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심화형 보기 문제 같은 것도 접근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독서 지문을 바로 접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기본 개념이라던가 그 다음에 독서의 어떤 필수 지문 분석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휘 실력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수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출제 포인트 같은 걸 파악을 잘 못할 텐데요. 그래서 문학, 독서 모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의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변형 문제를 풀어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최상위, 상위, 중위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그 수업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참 재도전하는 전국의 학생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시험장에 가서 가장 두려운 것이 국어죠. 영어나 수학과 달리 이 국어를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희 청솔학원에서는 선행반부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이나 이런 이론 학습이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걸 꼭 여러분들이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독서 그러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이렇게 답 내고 또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몇 권 끝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을 지나고 보면 늘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행반에서 정말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어휘력이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익혀서만이 결국 국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원의 박수경 선생님 모시고 22학년도 수능 문제 분석과 또 재도전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책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예, 참 수능 직전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청솔기숙학원 원장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갖는 날이 바로 치르는 오늘 대입 수능 날이죠. 그간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지켜보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사자인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해보다도 문과와 이과 통합으로 또 선택 과목제 도입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 기대가 크죠. 오늘은 본원 이득춘 수학선생님을 모시고 수학의 난이도 또는 출제 특징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히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클 텐데 21학년도 또 22학년도 9월 평가원 이런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주시죠. 자, 지금 시험이 끝난 지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일단 행복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자,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은 전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수원 수투 과목이 공통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체감 온도상 작년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진 걸로 보입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기한은 없었고요. 작년에 확통과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 미적분은 약간은 작년보다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지표는 올해가 이제 통합된 첫 시험이어서 9평이 기준 될 텐데 9평에 비교했을 때는 레벨은 비슷합니다. 그 말인 즉슨 점수는 9평 대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될 텐데 문제는 선택 과목에서
확통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기하는 특히나 신용이 등장하는 바람에 학생들의 체감 온도가 과도하게 어려워져가지고 많은 어려움 예상이 되고요. 대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렇게 아마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아마 평권이 아마 선택 과목 조정 때문에 확통은 약간 어렵게, 기하는 좀 많이 어렵게, 미적은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조정 점수를 신경 쓴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22학년도 우리 수학 문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요즘 추세인데요. 킬러 문항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육 과정상 좀 많이 레벨을 다운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올해도 아직 킬러 문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비킬러 문항, 즉 점수를 가느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사전 문항이 13개 있으면 보통 저희가 말하는 4문제가 있는데 그 4문제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존 수능 체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문항의 레벨을 킬러는 쉽게, 비킬러 문항 어렵게 하면서 시간 안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나 킬러 문항이 없는 바람에 시간 안배에 성공한 학생들은 괜찮을 텐데 중간에 아마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이 힘들 것 같고요. 특히 문이과 계열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문제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고난도 문항을 제외했었을 때는 그래도 기본 문항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점수 상승하겠지만은 등급에 따른 과목별 차이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잘 치는 학생들은 좋은 결과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고전이 예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중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통 과목인 이제 수원, 수2 이 특이한 문항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2, 3점 문항도 예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특히 4점짜리 문항인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11번, 12번, 13번 학생들의 전략 문항이거든요. 그 문제가 약간 이제 변형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체감 온도가 급상승해 보이고요. 우리 15번은 정통적으로 이제 수요일을 많이 냈었는데 수요일이 사라져 버리고 이번에 빈칸이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 신용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안배상 공통 과목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 특히 고난도 문항이 이제 21번, 22번, 21번이 수요일로 바뀌었고요. 22번이 미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두 문항에서 레벨을 따져서 상위 등급 갈랐고요. 중위권들은 시간 안배에서 본인이 평소에 맞췄던 문항들을 맞췄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신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 안배하고 두려움에 빠진 학생들은 아마 좀 많이 어려운 걸로 문항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상위 등급에서 21, 22번의 그런 변별력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많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을 한번 저희들이 문항을 한번 분석한 걸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선택 과목도 특이 문항 분석을 좀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한 미적분이 가장 어렵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도 이제 작년 대비 구평 대비 해보면 미적분은 좀 많이 레벨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 과목의 시간 안배를 잘한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킬러 문제를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충분히 한 학생들은 가능하게 고득점 된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27번, 29번, 30번 이 세 문항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고전한 걸로 보이고요. 대신 확통 학생들은 전년도 비슷하지만은 이제 해석적 파트가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 안배 싸움에서 많이 어려움 느꼈을 것 같고요. 대신 기하는 좀 불행하게도 킬러 문항 자체가 두 문항으로 느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는 역대 가장 어려운 기하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이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좀 시험을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통은 작년 대비했었을 때는 비슷한 레벨, 미적은 비슷하건 약간 쉬운 정도. 그러나 기하는 좀 2년 만에 벌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좀 쉽게 이렇게 출 때가 됐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기하에서 신유형이 나오는 바람에 좀 체감하는 그런 난이도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 2020학년도 수학의 전반적인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수능을 보고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한 것인데 사실은 내년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이천청술기술학원에서 재수 선행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학의 성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선생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수학을 이제 3개의 그룹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일명 이제 기초가 필요한 중위반,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에서 등급 올리고 싶은 상위반, 그리고 정말 높은 계열들 의체한약수 또는 서울대 경영을 원하는 학생들 포함 최상위반 3그룹이 있어가지고 자, 3반마다 수업 방식과 교재가 다르게 채택이 됩니다. 중위반 같은 경우에는 50분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50분을 토대로 한 반드시 필수적인 유형을 들어가게 되고요. 교과서 개념에 따른 자기 주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쓰기 때문에 50분 수업을 토대로 한 유형 연습 시 그 문제를 연습하면 충분하게 가능한 학습이 되고요. 상위반들은 대신에 이제 개념 잡혀 있지만 문제 풀이법에서 자기만의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을 다르게 해서 50분 수업을 합니다. 반드시 학생 개별화된 질문 때문에 1대1 질의응답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단점을 저희가 보완해 줍니다. 이게 다수 질문이 아니고요. 1대1 학생 한 명 한 명당 하기 때문에 가장 몰입도가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킬러 문항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그 문항을 처리해야만 가능한 학습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따로 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50분 수업하고 잠깐 쉰 후 다시 50분 몰입도로 2시간 연강이라는 체제를 가지고서 고난도 문항을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 향상을 주하는 그런 커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본원에서도 이번 재수 선행반에서 역시 국어나 영어보다도 항상 수학이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수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 중위, 상위, 최상위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 그룹에는 한 3반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3반이면은 9반이 되겠죠. 3그룹이면요. 그래서 한 그룹이 3반이라 그랬죠. 그 3반당 8명의 선생님이 국영수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바로 본원만의 아주 고유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이 참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8분이 책임지고 3반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 체크 또는 질문 또는 어떤 학생들이 왜 국어에서 또는 수학에서 어떤 취약 부분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런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8분이 합동으로 학생을 관리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다면 그룹별로 중위, 상위, 최상위반의 수업 방식이나 어떻게 교재가 좀 다르다는 것인가요? 네. 중위반들은 이제 필수적 교과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워크북에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상위반들은 학생들 오답 노트를 포함한 5개년 기출문항을 토대한 기본 과정별 학습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상위반들은 문제가 아무래도 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준비한 킬러 문제집 따로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학이 5, 6등급 정도면 굉장히 성적이 좀 안 됐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고등 수학이나 이 고1 때 배웠던 것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중학교 기하, 중학교 함수, 대수 파트 영역별로 준비를 들어가서 선행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규반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네. 선행반이 길게는 10주, 그 다음에 짧게는 한 5주인데 그 사이에 학생들의 이 수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원의 이득춘 선생님을 모시고 22학년도 수능 문제 분석과 대책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수능 직전까지 우리 이천청술기술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어저께까지 질문을 받으시고 또 오늘 바로 또 문제 분석해 주시고 그런 설명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청술기술학원 원장입니다. 그간 부모님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했고요. 당사자인 수험생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어 수학이 이제 올해부터 선택 과목제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깜깜이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어는 확실하게 가늠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영어에 대한 관심도 더 크게 됐습니다. 오늘은 본원의 이상현 선생님을 모시고 수능 영어 난이도나 출제 특징 또는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1학년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그렇게 좀 비교 분석해 주세요. 네. 먼저 영어 영역의 난이도 비교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1등급 비율이 한 12.66% 정도, 그래서 역대 가장 쉬웠던 수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에 비해서 올해 수능은 올해 6월이나 9월 모의고사와 거의 난이도가 유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분명 작년 시험에 비해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고, 올해 본 6월, 9월 모의고사와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면 시험 현장에서 그 긴장감이 월등히 높으므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등급 비율은 예상해 보건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한 5에서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은 올해 문제의 특징이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해 주세요. 예. 이번 수능의 특징이라 하면 크게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체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EBS 방송 교재와 연계율이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대폭 축소되었다. 그래서 50%로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연계가 없어져서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문장의 길이나 사용된 어휘는 실질적으로 EBS 교재를 제대로 학습한 학생이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이번에 시험의 특징이라 하면 오히려 주제, 요지, 제목 쪽에서 편하게 풀고 넘어갔어야 될 영역에서 조금 난이도가 상승했다. 그래서 특히 선택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했는데 선지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써버림으로써 오히려 후반부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그 점에서 성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논술에서 또는 최저 충족 여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는 측면을 예상해 본다면 영어에 비해서는 올해 국어나 수학이 워낙 어려웠다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가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특징을 보니까 EBS 교재의 연계성, 이런 변화가 또 큰 영향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별 특징을 또 분석을 또 해주세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제 요지 쪽에서 함의 파악 문제, 즉 21번 문제가 학생들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쪽은 아마 문장 위치 파악, 특히 38번, 39번 문제가 학생들한테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변별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준킬러 문제로는 주제 제목 파악, 그쪽에서 선지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어법도 실제로 답은 흔히 많이 다루어지는 메인 문법인데 반해서 주변에 선지에 해당되는 문법 요소들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 해석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다방면에 문법 지식이 갖추고 있어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난이도 있는 그런 문법 사항들이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야 됐던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에 반해서 보통 변별력을 가지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취급되는 빈칸이나 순서는 평소보다 좀 더 난이도가 수월하게 나왔다. 그래서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시간 관리만 충분히 해놨다면 득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번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문제 배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 없이 기존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출제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제 수학의 기하나 이런 경우는 신유형이 출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았다, 체감하는 온도가 높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예, 영어에서는 이제 신유형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군요. 하지만 문장의 위치 파악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결국 변별력을 가져다 줬다. 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22학년도 영어의 전반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23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기조가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들 여러분, 이천청솔 기숙학원 재수선행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적 향상, 특히 영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상현 선생님에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유형별로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롭게 이제 올해 재도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마음가짐에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삼고 재도전을 시작해야 되고 그 어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실제로 영어가 난이도가 수월해지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돌렸는데 반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고 실제로 그걸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한 많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력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해 나갈 부분이 뭐냐면 듣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듣기용 어휘 또는 표현이 따로 숙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정확히 학습이 되면서 듣기가 진행되어야 학생들의 듣기 실력이 늘 거다. 그 다음에 실제로 듣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일 꾸준히 진행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여 학생들 개별의 눈높이에 맞게 따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매일 영어 듣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는 어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어휘에 대해서는 수능 전날까지 어휘 암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것이 단순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마다의 어떤 어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것을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법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문법이 아니라 기본 문법 위주로 독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문법 그리고 문법 문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법 위주로 문법이 학습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냥 아는 단어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통해서 글을 읽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이 그 다음 문장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글의 전체적인 파악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기, 즉 2학기 이후 또는 3학기부터는 실제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유형별로 또는 시간 관리, 그다음에 고난이도에서 득점하기 또는 오답 정리나 선지 파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실전에서 득점할 수 있는 학습을 목표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큰 어떤 줄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여러분이 1등급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죠. 지금 이상현 선생님이 이천청솔 기숙학원의 재수 선행반에서의
영어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어서 정규반까지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철저하게 영어도 여러분이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막판에 가서 국어 그랬는데, 국어나 영어나 똑같이 지문 독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문 독해, 특히 이 문장 파악 이런 점에서 영어도 만만한 과목이 아니죠. 굉장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이번 선행반에서, 조기 선발반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초 과정부터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능 끝나고 대부분이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이상희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